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취업부터 퇴사까지 취업 전 스펙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인트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목차도 같이 인트로에 있습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비전공자로 대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늦게 설계에 입문한 편이었습니다. 원래 설계로 취업을 하는 전공이 아님에도 종합적인 공학을 배우는 전공이어서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3학년 때 설계에 뛰어들었습니다. C 관련 프로그래밍은 잘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설계 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지면 형상이 바로바로 눈에 보여서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2D로 오토캐드를 배우면서 사설 자격증인 오토캐드 2급 자격증을 땄었고요. 그리고 4학년 때 3D로 솔리드웍스랑 인벤터를 외부 교육이랑 전공으로 들으면서 툴 사용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설계하면 역학적인 부분이나 기계적 이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론을 채우기 위해 이제 자격증을 따려 했고요. 이제 기계 설계 산업기사를 따려 했고, 그리고 취득에 성공한 뒤에 회사 합격률이 배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4학년 말에 중견기업 취업에 성공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입니다. 나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통 두 가지를 걱정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됩니다. 제가 외부 교육 들을 때 친해졌던 분들이 20대 극후반, 30대 초중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취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경우에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잘 어필해 주시는 게 결과적으로 설계로 이제 마음을 굳혔고 이제 바꿀 의향이 없다를 보여주시던지, 아니면은 스펙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쌓으셔서 그 의지를 더 확고히 이제 보여주시는 게 면접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겠죠. 외부 교육에 참가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이나마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이제 스펙을 쌓을 때요. 두 번째로는 현장 일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설계를 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유리합니다. 좋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설계직에 근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간간히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설계직으로 넘어온 게 유리한 것이, 이제 현장을 알아야지 설계를 할 때 이게 작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중견이나 대기업들은 기구 설계 직무 신입사원을 현장에서 근무를 일정 기간 시키고 설계직으로 다시 올려보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은 현장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업무 스킬이 달라서 현장에서 설계직으로 바로 넘어오자마자 능수능란하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 툴 사용법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엄연히 설계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업무들도 또 많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대학 전공 학점인데요. 저는 지방대의 비전공자였고 3점 초반대였습니다. 지방 국립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방 산에 있는 사립대였고요. 고등학교 때 중간보다 약간 잘했을 때 가는 대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대학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명문대생이나 인서울 대학이나 전문대 나오신 분들은 1차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도 상위권 중견기업에 먼저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마다 산업단지로 만들어 놓은 중견기업에 이제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통편이 일단 안 좋고 차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위권 중견기업에 이런 복지가 제공되는, 그러니까 출퇴근 차가 제공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교통권에서 가까운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지방에 소속된 대다수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하신 경우분들은 지방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 청년 친화기업을 거의 노리게 되는데, 이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고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이제 보장을 거의 잘 못 받아요. 그래서 퇴사자 수가 다른 평균적인 부서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뽑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인이나 자플 아니 이제 워크넷이나 그런 데 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기회들을 노리기에 이제 유리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공자나 비전공자.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설계직으로 간다 하면은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취업에 유리합니다. 필수 요건에 이제 일단 쓰여 있어요. 그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 요건에 이제 기계적인 그런 전공을 딱 필수 요건에 써져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비전공자는 좀 불리하지만, 반면에 비전공자는 일단 장점이 있는 게, 나는 이제 원래 가려던 그 전공을 때려치고 이제 직접 설계 쪽으로 길을 택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선구자 역할에서 이제 이 길을 갈고 닦은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한다든지 직무를 변경할 확률이 좀 낮습니다. 지식을 취업을 했을 때 지식을 더 쌓기 어려워서 그만두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적응을 못해서 웬만하면은 변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자기소개서로 잘 녹여낸다면은 면접관에 이제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그걸로 이제 마음을 확고히 먹었다는 걸 전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점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이건 어느 회사건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면 틀림없는데, 이제 낮은 경우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펙으로 메꾸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경험으로 메꾸든지요. 이건 회사마다 인사팀마다 이제 기준이 매우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학점이 낮아도 얘가 이만큼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다는 걸 이렇게 어필을 한다면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아니면은 공부해야 할 때 얘가 공부를 안 했구나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는 곳 그 회사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운에 달리지 않았나 조금 싶습니다. 아무래도 높으면 근데 높을수록 유리하기는 하겠죠. 네, 다음으로 자격증 어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 때 설계에 입문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학년 때 오토캐드 2급을 취득하고 4학년 때 CSWP라는 솔리드웍스 자격증이랑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모스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도 따고 뭐 할까 고민하면서 지게차도 땄었거든요. 그리고 어학은 정확한 어학 점수 같은 건 없었고 모의 점수들만 있었습니다. 모의 토익 600이면 실제 토익 500점 정도, 모의 토익 NH면은 뭐 실제 오픽 시험은 아직 안 봤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예 점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격증 어학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전공마다 이제 최고 자격증이 존재하잖아요. 일반기계 기사는 필수인가요? 이건데 그거를 꼭 따야 하냐? 대학교 다닐 때 따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학교 다니고 난 이후에도 따면은 좋은 건 틀림없는데, 대학교 다닐 때가 이론적으로 스펙 쌓기가 가장 유리할 때니까 마음도 스펙을 쌓기에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 외부 교육 막 받으면서 자격증 따고 뭐 스펙 쌓고 이러기에는 마음이 조급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는 일반 기계 기사라도 따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졸업을 하셨다라면은 기계 설계 산업 기사라도 따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업 기사랑 기사 난이도 차이는 천지 차인데, 이제 맛은 맛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론을 조금 알고 입문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거를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에도 내용을 좀 쓸 수가 있고, 이제 적어도 노력했다는 가벼운 증거로는 괜찮지 않나 싶어서 실제로 이걸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취준생일 때. 그리고 사설 자격증은 많이 따는 거는 비추천드리고요. 오토캐드 정도는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제 캐드는 필수이기 때문에 따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격증을 안 따도 나는 잘한다 이거를 표현하실 수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딱 지원서를 넣었을 때 자격증에 써져 있는 거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오토캐드 자격증을 따주시면은 2D는 이제 잘한다 이 정도는 표현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고, 3D 사설 자격증은 제 생각에는 굳이 시간을 더 내서 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툴을 엄청 잘 다룬다고 설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추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기업 이제 규모별로 원하는 인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학 점수는 이게 기업에서 뽑는 문턱을 뽑기 위해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기업에서 이제 인재를 뽑을 때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외국계 기업인 이제 일본계 기업, 중국, 독일이나 뭐 이런 해외 기업들이랑 이제 이제 협업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지금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도저도 뭐 따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영어 취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일본계, 중국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라면은 그쪽 어학 계통을 배우시는 게 맞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뽑힐 확률이 정말 굉장히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대회 이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 3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이때도 배운 거는 그냥 단순 툴을 배웠고 형상을 만들어보고 점점 어려운 형상을 만들어보고 이런 정도에서 끝이었거든요. 이 설계에서 이론적인 그런 거를 배우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각 시마다 진행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데, 제가 이때 설계를 배울 때 마침 시에서 설계 관련된 전문 설계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 크게 많이 배우고 이런 건 없었는데 포트폴리오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졌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6회나 이제 공모전에 참가해서 단순히 제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서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서 그때 참가했었거든요. 이거는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계속 참가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설계를 툴 배우고 나서 그거를 조금 이용해가지고 공모전 낼 때 그 툴로 그려내서 만들어내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전문적인 무언가가 향상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대회 이렇게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경력. 이제 현장 경력이 이제 미리 있었다면은 이제 더욱더 좋겠죠.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장 경험이 있다면은 설계를 할 때도 유리하고, 그리고 일했던 그쪽 관련 업계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같은 업계라서 이제 아는 회사들이 이제 많거든요, 국내에. 그러면은 그게 또 큰 이점이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것은 이제 지원을 할 때 요즘 사람인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도 같이 첨부해서 올리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같이 올리면은 제가 이제 노력한 거를 또 그만큼 또 어필을 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에도 또 녹여낼 수 있고 이러니까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가는 그게 되겠죠. 그리고 외부 교육을 받는 것은 대부분 비전공자들이 이제 많이 받을 텐데, 이거는 비전공자가 받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제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많이 내야 되잖아요. 몇 달 이렇게 내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큰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취업 전에 제 설계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고, 그 지원한 회사는 어떠한 회사가 있었고, 최종 합격한 회사들은 어떠한 회사들이며 연봉과 복지는 이러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이제 구독하시고 다음에 업로드 되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